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트와이스 사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하기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사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와이스 사나는 병자년 쥐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자일주로 태어났네요. 사주에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동물로는 다들 알고 있는 쥐를 상징을 합니다. 옛날 식으로 사주풀이를 하자면 사주에 쥐가 3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 쥐는 원래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쥐 특성이 밤에만 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밤에 많이 움직인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랄까요, 가끔 이제 이런 사주를 보고 음란하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류계 사주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 그러지는 않고요. 옛날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 사주가 식상이 많으면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월의 경자, 그럼 이거 상관격 그래요. 그래서 상관은 남자를 극한다. 그래서 좋지 않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잡아먹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화류계 사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사주에 쥐가 많기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럽고 깜짝깜짝 잘 놀랜다거나, 그리고 무언가 할 때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상관은 은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원래 상관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교스럽고요. 그래서 사나는 좀 애교스러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월의 경금은 꼭 정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꼭 필요하고요. 병화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고요. 간목 이런 게 있으면 다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정화가 있다라는 것은 조후라고 하는 삶의 편안함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업그레이드, 스스로에 대한 재능 발견, 뭐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정화의 역할이고요. 정화가 없으면 병화를 쓰기도 합니다. 병화는 역시 조우로서 삶의 편안함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월의 경금은 굉장히 추워요. 한냉지절이거든요. 저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비춰주니까 좀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자월의 경금한테 있다라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병화가 없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음침한 그런 기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다라면 정화를 살릴 수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간목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기도 해요. 이 팔자에 있어서. 즉 식상이라고 하는 격은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 트와이스 사나 사주풀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것저것 일을 벌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래? 이것저것 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상관이 많다라고 할 때 뭔가 일을 잘 벌림, 말을 많이 함, 그래서 비밀이 없음, 순진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재성이 있다면 재성이 있을 때 이 벌린 만큼 일을 잘 마무리 지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성이 지금 일단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저것 잘 벌리기만 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월상의 경자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월, 년, 월, 즉 천간에
예, 같은 글자, 일간이랑 같은 글자, 즉 비견이 천간에 있을 때 일을 할 때는 그룹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룹 형태의 일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 나랑 동일하게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이랑 같은 글자가 천간에 있을 경우에 동일한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산하는 독립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은 좀 권장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로 저렇게 자 하고 세 개가 쪼로록 있잖아요. 이제 저 자수는 아주 순수한 물을 얘기를 해요. 물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좋게 얘기를 하자면 순진하다는 얘기고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원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금생수가 잘 되니 굉장히 똑똑하고 촉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저렇게 식상이 순수하게 상관이 지나치게 강하게 될 경우에 관을 밀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정적으로 남자를 만날 때요, 남자 조건을 안 따져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만나면 물불 안 가리는 순수함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남자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 보면 되게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좀 이런 죄송한데요. 되게 이렇게 장애인이랑 산다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랑 산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고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정적으로 봤을 때 잘난 남자한테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관, 남자보다 잘났어요 하는 게 상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보다 잘난 남자가 없어요. 이건 누굴 만나도 무시하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잘난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고요.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보살펴줘야 되는 찌질한 남자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찌질남 X,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이빨에 넘어가요 그래요. 장미빛 희망에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연애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일반 사주라면 남자를 만날 때 준비 중인 사람 말고 되어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시생, 고시생 안 돼요. 합격생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옛날에 삼류 잡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그런 단골 멘트 있죠. 돈 주고 몸 주고 사랑 줬는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고시생 뒷바라지 했더니 합격하고 이놈이 나를 버리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가능하면 남자 만날 때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안정되어 있는 사업가 말고 그냥 안정되어 있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업가 말고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운은 이 사주가 사실상 17세부터 27세 저 운이 격을 생하고 그러는 운은 아니라서 안 좋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지의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걸 어느 정도 탁수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무 흘러 넘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세부터 오는 저 편인 운이, 편인이 용신이 될 수 있는데, 편인은, 예술성을 띄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것을,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로 공명한다고 해서 예능이나 뭔가 이렇게 제야에서 성공한 뒤에 발탁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17세부터 억부도 지켜지고 이 강한 흐름을 막아줘서 탁수를 흐리게 청수, 그러니까 맑은 물을 탁수로 만들어서 운이 좋게 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큰 격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저 팔자가 만약에 시에서 인시나 묘시 또는 천간으로 간목이 드러나 있다면 특히 저 운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맑은 물을 이 인목이라고 하는 이 큰 나무가 저걸 싹 소화를 해내고 있는 와중에 저 토가 이렇게 제방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시 태생이라고 한다면, 인시는 일본, 제 사나가 일본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시에서 4시, 5시까지 새벽 이 사이에 태어났다면 저 팔자가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 인시에 태어날 거나 아니면 신시에, 갑신시죠, 신시에 태어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신시는 이것도 역시 3시나 15시라고 해야겠죠. 15시나 17시 사이 이렇게 태어났을 경우에 어쨌든 능력 발휘가 되는 잘 나가는 그런 사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뭐 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운 자체가 격생한 운으로 가고 관운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이 팔자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예능에서 또는 대외적인 공신력은 좀 그렇고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용신을 따지자면 이게 화토용신 또는 토금용신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이제 인성용신이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좀 뭐랄까요, 잘 투덜거려요. 그리고 게을러요. 게으른가? 확인해 봐야 되는 사안인데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자취를 하면, 일반인이 이런 사람인데 자취를 하잖아요. 하면 이제 집이 더러워요. 머리도 한 일주일에 한 번 감아요. 좀 이상하게, 제가 초등학교를 메이크업 문제 나왔나? 이게 맞법이 잘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용신 그랬다면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주변에서 잘 챙겨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운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작년은 무술년인데 딱히 무술년에 뭐가 발동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자요 사격, 그래서 이제 자 밑에는 사라고 하는 관이 들어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저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가 오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작년에 오화관이 동해서 명예운 또는 남자운 이런 게 생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 팔자가 남자가 쉽게 생기지는 않아요. 썸은 잘 탈 수 있어요. 쉽게 질려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혼 같은 걸 생각을 하려면 시의 인시일 경우에는 결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면 45세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쯤 결혼 운이 든다라고 보는데, 대운도 마침 37세에 37세부터 47세 사이에 병신대운에서 이렇게 격도생하고 이렇게 관도 조절이 되고 하는 운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올해 기해년에는 정인이 왔어요. 정인은 문서적 이득,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로 해수는 식신이니까 일거리, 바빠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해자축하는 것에서 저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건데, 신자진 그러면 도화는 발동을 하지는 않네. 일단 일거리로 바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러면 건강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속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수가 저 자수 밑에 있는 사화를 계속 건들게 될 경우에 계속 발동하는 것이 관, 명예, 남자, 그리고 비견, 동료, 친구, 건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동료나 친구, 건강 이런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 새로운 동료의 영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큰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게 올해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글쎄요,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누군가를 사귀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때에는. 근데 이것이 원래 식상이 다자하기 때문에 길게 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나가 열애설이 뜬다 그러면 짧게 누군가를 여럿 만나게 될 수 있어서 열애설이 뜰 때쯤 되면 헤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나가 바쁘고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럴 때이니까 보약도 좀 챙겨 먹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운도 나쁘지 않고 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인시라고 한다면 자녀운까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인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가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하지만 순수하고 순진해서 문제가 되는 뭔가 이렇게 상관한테 순진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을 할 때만 순진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받는 거는 장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체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다 무시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사주이지만 연예인으로서는 자기끼 잘 발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갈 수 있으니까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좀 길게 했네요. 자, 오늘 사나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